안녕하십니까, 선생입니다. 자, 계절별 식물 인문학이라 해가지고 계절, 우리가 계절하면 춘, 하, 추, 동 그러죠. 그러면 추는 봄, 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청양이라고 그래요. 봄의 색깔은 청색이라고 그랬죠. 그렇기 때문에 청양. 그러면 봄은 입춘에서부터 입하 접일까지를 우리가 춘이라고 그러는데, 그 접일까지 춘이라고 하는데, 이 무렵에 대표적인 식물들이 엘레지 일찍 피어요. 봄에 엘레지, 목과, 엘레지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요? 엘레지, 목과, 모과를 목과, 복수초, 할미꽃, 복숭아, 진달래, 목련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봄에 피는 종류가 있는데, 꽃 중에서는 어느 계절이 제일 많은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? 여름이 제일 많은 꽃이 피고, 그 다음 봄, 그 다음 가을, 그 다음 겨울, 이런 순서대로 꽃이 제일 많이 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봄의 대표적인 목과, 모과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모과는 풍습의 사지마비 통통. 모가 열매가 그런 거예요. 그 다음 근육 굴심 분리, 하체 마비 경련, 각기병, 그 다음 토사강난, 마른기침, 전식, 신경통, 이기에 사용되는 특효약인데, 쉽게 말해서 이 모과의 모습이 참외 모습이죠. 참외. 그래서 나무에 달린 참외다. 그래서 모과를, 이 과는 오이과자예요. 나무에 달려있는 오이 모양이다 해서 목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과자는 뭐예요? 여기다가 앞에가 목과는 모가지만은 여기에 황자, 누르 황자, 황과음은 오이를 말씀을 드려요. 오이. 그 다음 뭐예요? 뭐 있어요? 고과, 쓸 꽃자, 고과음은 우리가 말하는 여주 있죠. 여주를 고과. 그 다음 서과, 서쪽 서자, 서과음은 뭐예요? 수박을 서과. 그래서 오이 모양 잎사구로 해서 열매가 달려있는 그 모든 과일, 채소 과일이라고 그래요. 채소 과일 종류를 전부 오과라고, 과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남과, 남쪽에 달린, 남쪽 색깔은 뭐예요? 붉은색이죠. 남쪽에 달려있는 남과, 그걸 호박, 그 다음 동과, 그 다음 이 모양으로 생긴 게 우리가 참외를 첨과, 달다 해서 첨과라고 하고, 그 다음 오과는 하늘탈이라 해가지고 하늘수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. 그 다음 실사변에 쓰는 사과는 뭐예요? 수세미 오이. 이걸 사과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오이과에 붙어 있는데, 이 목과만큼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 과를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. 참외 모양이다. 나쁜 참외 모양이다. 얼그러져 있어서 모양이 이쁘지 않죠. 그래서 생선전에 망신은 뭐가 시켜요?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러죠. 그러면 과일도 아니고 과일 전에 망신은 무엇이 시켜요? 이 모과가 시키더라. 그런 우리의
속담이 있어요.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. 그 다음 유동처사라고 유윤이라는 서산유 씨를, 근데 그건 서산유 씨의 시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이 유윤이라신 분이 그 단종 무렵에 그 쉽게 말해서 그 생원시에 합격을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해서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, 그분이 생원시에 합격해가지고 단종이 폐위된 그 상황에 서산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남기냐면 유언으로, 절대 유씨들은, 서산 유씨 내 후손들은 정치를 하지 마라, 정계에 나가지 마라,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분인데,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말하는 유연의 무동처사라고 일컬는데, 그 말은 세조가 정권을, 단종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잡았을 때 이분한테 그 많이 사람을 보내서 좀 정치에 나와 주십사 함에도 불구하고 먼 모가나무가 있는 마을에 사는 처사라는 그 모양, 그림을 그려서 보냈대요. 왜 이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보냈냐? 실질적으로 모가나무는 아까 말했듯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, 쓸데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실런가 모르는데, 그것은 오이과에서 해당되는 말이지,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효과가,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? 무동처사, 모가나무가 있는 마을에 사는 나 유윤이는, 모가나무는 실질적으로 그런데요, 열매 심어가지고 열매가 맺을 무렵이면 사람이 죽는데요. 그래서 모가나무는 젊은이가 심으면 나이 얼마 안 돼가지고 죽기 때문에 나이 든 노인네가 모가나무를 심는다, 이 식으로 속설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모가나무는 젊은 사람이 심어서는 안 된다. 그 다음 같은 목과 모가라고 그러는데, 이 아까 말씀드린 모가하고 열매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. 똑같이 크기가 달리고 그 모습이 똑같아요. 그래서 친형제가 있네. 목과 명제나무고 친형제인데, 이 모가는 좀 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, 또 목과를, 이 명자나무를 우리가 아가씨 꽃나무라고 말하는 이유는, 이 모가나무가, 이 명자나무가 꽃이 일찍 피어요. 일찍 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? 아주 꽃이 예쁘기 때문에 이른 봄, 그러니까 겨울, 늦겨울, 이른 봄에 꽃 피면 그 꽃에 처녀, 아가씨, 아주머니들이 이 꽃을 보면서 발동이 걸린다 이거예요. 이게 춘정, 봄의 정, 춘정과 춘심이 발동하여 바람이 난다 해서 그때 집안에다가 식재를 금지한, 집안에다 심지 않는 나무가 이 목과 명자나무예요. 그 다음 진달래. 진달래를 우리가 영산홍이라고 그래요.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그러죠. 또 두견화라고 그래요. 또 정한화라고도. 이 진달래는
쥐와 고양이에 물렸을 때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. 해수, 기관지염, 감기로 인한 두통, 이뇨작용을 진달래는 해요. 그러면 진달래가 보편적으로 언제 펴요? 몰라요? 진달래는 두견새가 울 때 펴요. 두견새가 언제 울어요, 그러면? 보편적으로 3월, 3월, 3일, 삼진날 이전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해요. 그러면 진달래는 일편단심 의미의 곳으로 북쪽을 향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 꽃 모양이 전부 북쪽을 향해서 피어 있는 그 모습이에요. 왜? 임금님이 북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향한 일편단심 의미를 두고 그쪽으로 꽃이 피는 것이에요. 그 다음 봄의 전령.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올 때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그리움의 꽃으로 해서 봄의 전령, 봄을 알리는 꽃이다 해서 진달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, 또 여의화봉, 여의화봉이라고 해가지고 진달래꽃 방망이로 진달래를 꺾어서 그것을 꽃 모양의 방망이를 만들어요. 그 방망이로 선비의 덩어리를 때리면 선비가 과거에 합격을 하고, 그리고 기생의 등을 두드리면 기생이 두드린 사람한테 정을 준다 해서 여의화봉이라고, 쉽게 말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가 진달래로 꽃 방망이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. 그 다음 두견새. 여기에 진달래가 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? 두견새가 울 때 진달래가 핀다고 그랬죠. 그러면 두견새는 우리가 말하는 접동새, 자규라고도 하고 두라고도 하고 두홍이라고도 하고 두백, 그 다음 망채, 불려기, 귀척도라고 두견새를 부르죠. 그러면 총나라가 위나라에 망해서 도망가서 포기를 꿈꾸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넋이 두견새가 되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두견새는 울 때 귀촉 그러면서 운다 이거예요. 귀촉 어디 있어요? 귀촉 이 하면서 울기 때문에 귀촉도라고도 부르고 두견새를.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한을 품고 밤마다 이산저산을 옮겨 다니며 처절하게 운다 해서 두견새가 울 때마다 어때요? 두견새가 울 때마다 피를 토하고, 피를 토하면서 그 피를 도로 삼키죠. 토에는 원한의 피가 진달래 꽃잎에 떨어지면 그 꽃잎은 빨갛게 물이 든다. 그래서 정한화라고도 부르죠. 그래서 한이 맺힌 두견새는 울다가 지쳐서 새벽이면 소리가 근처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두견새 이게 총나라 망제 두의 녹수로 밤에 우는 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접동새, 우리의 접동사의 설화에 구접동이라고 말이 있어요. 구접동. 그게 뭐냐? 아들 9명과 딸 1명을 낳아서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가지고 계모의 구박을 받죠. 계모가 어느 정도 구박이 심했냐면 딸 하나가 마지막에 시집가기 위해서 날을 잡아놨는데 그때 날 잡아놓고 딸이 죽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딸은
혼인을 죽어가지고 그 딸의 넋이 접동새가 되었어요. 접동새가 되어서 계모는 죽어 까마귀가 되고 이 딸은 죽어 접동새가 되었어요. 그래서 까마귀와 접동새는 서로 원수지간이 됐는데 접동새 울음소리가 굽접동 굽접동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서 아홉 오라버니를 만나고 싶다 하는 뜻으로 억울하게 한 맺힌 새로 김소울의 접동새라는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설화예요. 이 진달래에 대해서는 깊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진달래와 산철쭉의 구분. 그러면 산에 가면 진달래를 우리가 참꽃이라고 하고 산철쭉을 개꽃이라고 그래요. 개꽃, 진달래가 피고 난 다음에 바로 꽃이 피기 때문에 연달아서 피기 때문에 연달래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달래는 참꽃이요, 산철쭉은 개꽃이다. 그런데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것이 진달래고, 진달래는 이 모습이지만 산철쭉은 잎이 먼저 나고 그 다음 꽃이 피어요. 그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진달래는 영산홍이라고 하지만은 산철쭉은 양척촉이라고 그래요. 양척촉은 뭐예요? 염소가 다리를 머뭇머뭇 하는 것을 척이라고 그래요. 촉은 또 다리를 또 머뭇머뭇 한다 이거예요. 염소한테 산철쭉, 철쭉에 앞으로 가서 너 이거 먹으라 하면 안 가기 위해서 몸을 그 머뭇머뭇 한 것을 양척촉, 그래서 산철쭉은 양척촉 이렇게 부르고요. 진달래는 꽃잎에 주름이 없다. 그리고 산철쭉은 주름이 있으며 엷은 자주빛에 검은 점이 박혀 있어요. 그 다음 진달래는 식용, 해독, 이뇨작용을 하는데 산철쭉은 맹독성, 로독시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서 맹독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염소가 안 가고 머뭇머뭇 하는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 진달래는 두견새가 울 때 피이지만 산철쭉은 꽃대와 꽃에 끈적끈적한 제맥이 있고 참꽃보다 더 탐스럽게 핀다 해서 산철쭉하고 진달래의 구분은 이루어질 거예요. 산에 가서 이게 산철쭉인지 진달래인지 이 내용을 아시면 우리가 채취할 수 있어요. 왜? 진달래는 3월 삼진날 화전놀이 할 때 두견주, 그러니까 이 꽃잎으로 술 담아서 두견주를 만들어서 화전 전을 지져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. 놀이를.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